안녕하세요.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뭐 학개론이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다소 까다로웠다고 하는데, 민법도 내용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이제 정답이랑 이제 가답이 이따 나오겠지만 정답이랑 간단하게 이 시험을 볼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만 해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한 문제 보시면 41번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주 나왔던 판례 3번 보험금 부정취득.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42번은 여기 강제집행 나오고 가장매매 나왔다고. 그리고 갑을병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을 먼저 찾기로 했었죠.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을 때 통정어이 나오면 정은 취득한다. 그거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5번에 정은 취득 못한다. 이게 틀렸잖아요. 앞에 병이 악이어도 정이 선이면 정은 선이 제3자라 정은 취득한다 라고 그랬어. 5번이 정답이고, 43번은 착오에 대해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어. 자, 기억은 선이 제3자인데 대항 못해. 비진이 통정어의 착오 사기 강박 비정상적 의사표시여서 무효 취소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죠. 그래서 기억 일단 맞고, 자 니은은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고 자주 나오는 판례죠. 취소 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다 하라는 문제예요. 자, 디귿에서 쟁점은 집원착오. 집원착오는 착오 취소 사유 아니다라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그나마 학개론이 좀 어려웠는데 다행스러운 건 민법 문제가 전반부는 공부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그래도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누구도 못 풀만한 극상 문제들이 70번대 이후에 몰려 있다는 점이 그나마 올해 시험에서 좀 다행스러운 점이었어요. 자, 44번은 사기 강박 옳은 거 모두 찾아라 그랬다고. 자, 기억에서는 공동묘지 나왔죠. 알려야 되는데 안 알렸으니까 기망에 해당한다 맞고. 자, 니은은 시가 나왔죠. 시가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가는 사기 아니다. 자, 디귿에서 물어본 건 대리인. 대리인은 사기 강박에선 당사자지. 그러니까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대리인은 당사자지 제3자에 포함되는 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5번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최근에 박스 문제가 3개짜리는 가장 유행하는 문제 유형이라 연습을 많이 했었죠. 자, 기억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됐어. 그럼 3년 내에 취소했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고. 자, 이제 니은의 트릭이 있는데 니은은 물어본 게 이거 취소를 물어봤어요. 취소. 자,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추인 효력이 있지만, 취소는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취소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니은 문장은 처음 보는 문장이다 보니까 100% 확신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이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기억 들어간 거를 먼저 지워놓고 이렇게 남은 것들로 하셨어야 돼. 그럼 이제 디귿이 처리되면 되거든요. 그럼 디귿에서 물어본 건 취소 의사표시를 제3자한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취소는 그때 그 사람한테 해야 되니까 제3자한테 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풀었어야 될 문제예요. 이렇게.
기억 명확히 틀렸으니까 기억 지우고, 디귿도 취소는 그때 그 사람 상대방한테 해야지 제3자한테 하는 게 아니다 해서 디귿 틀렸고, 그럼 니은이 좀 애매했어도 니은밖에 안 남으니까 이렇게 2번에 답을 썼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한 문장을 100% 처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자, 46번 갑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옳은 것 찾아라 글씨. 1번은 사망에도 효력 발생한다 이 내용이고, 자 2번은 제한 능력자가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는 원칙상 효력 주장할 수는 없고, 3번에 내용을 알았을 걸 요하냐. 도달은 알았을 것을 요하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상태면 되는 거고, 4번에 등기부 표현으로 나왔으면 도달 추정된다라고. 그리고 5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을 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으니까 알 수 있는 상태에 다다랐을 때 효력 생긴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사안이죠. 이 문장들도 기존에 다 기출됐던 문제 지문들로 재구성된 문제죠. 47번 무권 대리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추인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고, 2번은 추인은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 추인은 누구한테든 할 수 있다. 자, 3번은 철회를 물었으니까 알았던 상대방은 철회는 못해. 몰랐어야 되니까. 자, 4번은 최고 나오고 대답 안 하면 뭐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라고. 자, 5번은 여기 추인한 걸로 볼 수 있냐 이렇게 묵시적 추인을 물어봤죠. 그런데 본인이 계약상 이행할 것처럼 행동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 계약상 이행할 것처럼 행동한 게 없기 때문에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47번 문제도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로만 재구성된 문제예요. 48번 문제가 다소 길어도 읽을 필요 없는 게, 대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리인에다만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냥 바로 풀기로 했죠. 이렇게. 유권 대리 문제구나. 그러니까 대리 문제 풀 때는 유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 정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대리권 수여니까 임의 대리야. 근데 기억에서 물어본 게 을은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냐. 원칙은 선임권이 없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을 대리인은 해제할 권한은 절대 없다. 이유는 맞고. 디귿은 이거죠. 위임장 제시. 위임장 제시했으면 현명한 거니까 갑에게 효력 미친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1번이 정답. 49번은 법정 추인 사유 아닌 거 고라 그랬는데 1번에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혼동이 나온 거예요.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계약상 이행할 것처럼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혼동은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추인 사유 해당할 일이 없어요. 아예. 말도 안 되는 문제고. 자, 50번 부관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이때 2번에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특약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기한이 나왔는데 형성권적 이렇게 모르는 말이 나와야 맞는 문장인데 갑자기 기한이익 상실특약에서 기한 나왔는데 조건 나오면 뭐요? 이렇게 하고 풀었으면 돼.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자, 51번은 물권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는데 1번도 자주 본 적 없어. 2번도 별로 본 적 없어. 3번은 완전 기초 내용이고 4번은 100% 외워야 될 내용이죠. 전년도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일부 저당권은 절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답을 맞췄어요.
용의권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일부만 소유할 수 없으니까 일부 저당권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게 객관식은 시간 내에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운 거를 찾는 거예요. 외운 거를. 자, 52호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는 걸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등기 없이도를 찾으라 그랬다고. 그러면 매매 등기해야 되고 신축 등기 없이도 시효취득 등기하여야 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 등기 없이도 이렇게 해서 니은 리을 이건 반드시 맞추셔야 될 문제죠. 그냥 매매랑 점유취득 시효만 지우면 되는 거니까. 자, 53번 점유보호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1, 2, 3번은 가볍게 처리가 돼요.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아무 상관 없어. 그러니까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 못한다라고. 여기서는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 나오면 과실이 있냐 없냐는 판단 기준이 아니고 지금 방해를 하고 있구나. 그럼 얘한테도 방해 외제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3번은 자주 나왔죠. 사기는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를 반환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1, 2, 3번까지는 가볍게 처리가 되셔야 되고 요 4번은 법조문 내용인데 이게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를 해. 그런데 공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버렸거나 그 공사가 완성돼 버려. 이때는 방해 제거는 더 이상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으로만 해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나온 문장이고요. 이제 5번이 아는 내용인데 문장 구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일단 물어본 것부터 정리하면 이거야. 점유물 반환에 상대방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려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에 그럼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침탈자인데 제3자에 의해 점유를 또 침탈당했어. 그럼 여기가 되지.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지금은 점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점유물 반환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반환 청구 누구한테 해야 되냐? 현재 침해자. 그 이야기. 근데 문장이 어렵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이 문제는 4번, 5번 처리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자, 54번은 꼼꼼히 읽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눈에 보여야 될게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그럼 위에 문제는 미등기 전매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냥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고 또 점유 사용하다가 병한테 매도하고 인도했다. 그리고 갑과 을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했다라고 합의했대. 이때 옳은 거 찾으래. 그럼 이 사례는 지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직은 등기 이전이 을병 앞으로 되지 않은 거죠. 그래도 갑은 법적으로는 현재 소유자일지라도 을병한테는 소유물 반환은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을병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예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사안 나오면 항상 이거 소유물 반환 질문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당연히 갑은 을을 상대로도 소유물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2번이 옳은 사항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55번은 공유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은 보존행위니까 각자 할 수 있고 2번에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3번은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건 안 돼. 4.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보존행위 다 할 수 있으니까 제3자 취득 시효 당연히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보존행위. 4번이 답이죠.
5번.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옳은 거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4개 들어있는데 조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기억은 재판상 분할나요? 그럼 재판상 분할은 법원한테 분할 방식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자, 니은 처음 봐요. 협의 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했죠. 그럼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변동 효력이 생겨. 그런데 등기를 마치면 물어본 게 이거죠.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라고. 처음 봐. 그럼 빼고. 자, 디귿. 담보 책임 나오면 있다. 자, 리을.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니? 그럼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야 돼. 근데 협의가 성립됐으면 절대 분할 소송은 제기 못해. 그래서 협의가 성립됐어. 그럼 재판상 분할 소송은 절대 제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리을은 맞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다 들어있는 게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럼 니은도 맞겠지 하고 푸셔야 돼. 니은은 처음 보는 거라 해결이 안 돼. 5번이 정답. 56번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자, 57번. 자,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한 게 나오고 병한테 임대했다고 나와. 그럼 배운 공식대로 을이 신축했으니까 을 철거. 병 임차인 얘 내보내야 철거할 수 있으니까 나가 하고 다 푸시면 돼. 그리고 틀린 거 찾으라 라고 했다고. 근데 1번에서 물어봤죠. 갑이 병을 상대로 이렇게 나오면 병 나가. 그래서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외운 대로 적용하시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답 쓰고 끝나셨어야 돼. 58번. 분묘기지권. 옳은 거 모두 찾으래. 자, 기억은 등기하여야 성립하냐. 분묘기지권은 아예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문제는 기억부터 이렇게 지우기 시작하신 거지. 이렇게. 그럼 디귿은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디귿은 맞는 거고. 그럼 니은만 하면 돼. 그럼 니은에 물어본 게 이거야. 토지 승계인한테 미치냐 미치지 않냐 이렇게.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분묘를 설치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는데 설정 당시에 당사자들 간에 합의로 치료를 정했어. 이렇게. 그럼 당연히 승낙하에 설치했고 합의로 치료를 정했으니까 등기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한테도 그 효력이 미쳐야 공평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 기억부터 처리가 되셔야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죠. 59번은 지역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1번은 분리 없다고. 2번은 여기죠. 표현된 것이 아닐 때 시효 취득할 수 있냐고. 한데 분명 그 지역권은 배타적 조명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시효 취득하려면 반드시 계속뿐 아니라 표현해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고. 자, 60번은 전세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는데 이 1번 문장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문장이 조금 어렵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세금 반환 그리고 말소 서류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뿐 아니라 말소 의무도 동시행 관계니까. 근데 전세금 반환은 말소 서류 교부하기 전에 틀렸잖아요. 동시행 관계다. 1번이 정답.
약간 문장이 응용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는 내가 외운 것만큼은 천천히 정확히 하셔야 되고, 외운 공식을 적용하는 식으로 물어본 거를 표시해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61번은 유치권.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은 권리금 나오면 유치권 없다. 2번은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3번은 이거죠. 거주 사용하는 거.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 거고. 4번 끝에 우선 배당받을 수 있냐. 유치권 우선 변제권 없다. 5번은 한번 출제됐던 지문인데 여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이건 아예 아직 건물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유치권 발생 안 한다고. 자, 62번은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에 관해서 옳은 거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야 되느냐가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의 기억. 여기는 쟁점이 이거죠. 요거. 가설 건축물. 얘는 건물로 보질 않아요. 가설. 그냥 임시로 설치한 거라.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 니은처럼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무허가야. 그럼 무허가 건물도 건물로 완성이 된 거고 미등기 건물도 건물로 완성이 된 거고 이때는 성립한다라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차이가 있죠. 가설 건축물은 건물이 아니니까 성립 안 하고 건물이기만 하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성립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자, 디귿은 이거죠.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한 거니까 뭐 누구 동의를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강행 규정이라. 그럼 나대지 법정 지상권 없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63번. 못 풀어요. 이런 문제 그냥 보자마자 바로 패스하시죠. 못 풀어. 그리고 저희 이제 선생님들도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다 여러 차례 했는데 선생님들마다 답이 다 달라.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가답을 봐야 되고요. 문제 취지를 어떻게 냈을지가 문제가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가답이 어떻게 나오든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도 간략하게 저는 이제 2번으로 답을 일단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얘들이 이날 1억 원 대여를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긴 문제들은 사실 끝에부터 하셔야 되거든. 갑의 배당 금액 물었어요. 이렇게 갑에. 근데 갑이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날 연이율 5% 이자를 매달 말려 지급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저당권을 취득한 거야. 그런데 한 번도 지급 안 하고 실행돼 가지고 배당 절차에서 얼마로 배당됐을 때 갑이 배당을 얼마 받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가로 안도 중요해요. 갑보다 우선하는 자는 없고 그 후수의 저당권자가 있어. 그럼 이 의미는 지연이자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1년부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취지고 이제 또 여기 단서에 이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고려를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원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만 고려하라고 한 건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연이율 5%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했다고 나왔는데 이 이자는 등기가 돼야 제3자 그 후순위자보다 우선해서 받는데 여기에는 등기했단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출제자는 등기했다고 전제를 두고 냈다고 하면 계산이 일단 1억 원에 대해서
연 5%니까 이자가 500만 원이 발생해. 그럼 등기했다고 전제를 하면 일단 1억 500이 되고, 그리고 그 언제 실행됐냐? 23년 12월 31일이 배당 절차에서 이제 배당을 해줘. 그럼 얼른 보면 3년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연체는 이날 이후로 2년이 된 건데, 지연이자는 어차피 후순위에 있으면 1년분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이 이자율을 정했으면 지연이자도 이 이율에 따르는 게 원칙이라 지연이자가 500이 또 발생해. 이렇게. 그래서 1억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출제자가 이거를 약정만 했다고 표현하고 이건 등기가 안 됐다라는 생각으로 출제를 했다면, 이때는 이자가 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후수에 못 받아요. 그럼 이 500만 원이 빠져. 그럼 지연이자 1년분만 계산이 되니까 그때는 1억 500만 원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출제자는 어떤 의도로 냈는지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답이 가답이 뭐라고 나오든 이의제기 소지가 굉장히 높은 문제라, 일단 이 문제는 자기가 몇 번을 답을 썼든 결정지을 문제는 아직 아니다. 자, 64번. 그러니까 사실은 63번은 모양 딱 보자마자 아예 손도 안 대고 넘어갔어야 돼요. 64번을 푸셔야지. 근저당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 자, 제3자도 설정할 수 있다. 물상 보증인. 니은 채무자 변경 당연히 할 수 있다. 디귿 이자 당연히 포함되지. 그래서 3번이 답. 그러니까 쉬운 문제 안 틀리는 게 중요해. 자, 5번은 옳은 거 찾아라 그랬다고. 임대차는 유상계약.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66번 틀린 거 찾으래. 이거 승낙 발송. 2번은 사실이 있는 때. 의사실현 안때가 아니라 있는 때. 청약이 교차됐으면 양청약 도달한 때. 병결과에서 승낙하면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그래서 1, 2, 3, 4가 다 맞으니까 5번이 틀린 거예요. 5번은 책엔 있으나 강의 때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1, 2, 3, 4 다 알면 5번 생전 처음 보는 판례사안 나와도 그냥 5번 답 쓰시는 문제고. 자, 67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한 문제로 나왔어요. 옳은 거 모두 찾아라 이렇게. 그럼 문제 제목 보고 떠오르실걸? 이 제목하에 문제 나오면 첫째, 계약은 체결됐었어야 된다. 그리고 오로지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일 때만 적용된다. 그리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람은 상대방, 전혀 몰랐던 사람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은 문제 제목이 계약 체결상 과실로 정해졌으니까 이 문장들은 끝에서부터 올 필요가 없고 앞에서부터 계약이 성립됐는지 원시적 불능인지 찾으시면서 가야 돼. 그랬더니 기억에 불합치로 인하여 성립 안 했어. 그럼 뒤는 볼 거 없어요. 계약 성립 안 했으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는 없어. 기억 명확히 틀렸고. 그럼 기억 들어간 것부터 지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니은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맞다고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수량 부족. 수량 부족은 담보 책임을 해결할 문제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는 없어요. 자, 디귿.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으려면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그래서 이미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는, 알지 못한 사람은 안 상대방한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라고. 맞는 문제. 4번이 답.
68번 동시행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은 동시행 관계냐 물었죠. 그럼 무효 취소 나오면 동시행 관계 있다. 구분 소유적 해소 동시행 관계 있다. 상계 못한다. 자, 4번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냐 그랬어. 그런데 양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럼 둘 다 변제기가 도래했으면 설령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도 상대방이 제공 없으면 동시행항변권 있다 그 이야기고. 자, 5번은 동시행 관계 있냐 물었는데 변제 나왔죠. 변제랑 말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담보하기 위해 이전한 거라 양도 담보가 나온 거. 근데 볼 거 없이 변제랑 말소 무관에는 변제가 선행 의무지 동시행 관계 아니다. 이렇게 하시죠. 5번이 답이에요. 변제랑 말소는 동시행 아니다는 자주 출제됐던 판례고. 59번. 얘는 아예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죠. 갑과을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됐다라고. 그럼 쌍방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일어난 거야. 옳은 것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공식대로 풀면 쉬운 문제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 실수로. 자, 기억. 갑은 을에게 잔대금 청구할 권리 없어. 왜? 둘 다 잘못이 없으니까. 그러면 을은 갑한테 줬던 계약금 반환 당연히 있다. 니은은 맞고. 그래서 이제 디귿을 집중하셔야 돼요. 디귿의 쟁점이 이거죠. 을의 수령지체중.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쌍방 귀책 사유가 없이 멸실됐을 때 을의 수령지체 중이었으면 을이 수령을 지체한 거라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 돼. 그럼 을은 약속한 돈을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죠. 오히려 남은 중도금 잔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런 문제들은 디귿을 잘 처리하셔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돈 다 줘야 된다 해가지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은 돈을 다 줘야 된다 해서 좀 더 신중하게 풀었으면 맞출 문제예요. 이걸 좀 맞췄어야 돼요. 자, 70번 같은 문제들은 저희가 연습한 대로 문제 다 읽을 게 아니라 여기 수익의 의사표시 했단 말이 나오면 그냥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다. 그리고 그냥 바로 푸시기로 했단 말이야. 수익 나오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거. 그럼 물어본 거. 해제할 수 있냐? 누가? 갑이. 그럼 계약 당사자는 제3자 동의 없이 해제 있다. 이렇게 되셔야 되고. 자, 2번은 취소할 수 있냐? 누가? 병이?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취소 안 돼. 이렇게. 3번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냐? 그럼 유효냐 무효냐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갑병이 무효래. 그럼 갑병 관계가 무효여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거니까 대금 지급해야지. 대금 지급 거절할 수는 없고 이렇게. 자, 4번 병에게 반환 청구 절대 없다.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5번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 미리 유보한 거야. 그럼 유보한 건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유보했기 때문에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그래서 5번이 정답. 5번 문장이 최근 시험들에 답으로 많이 나와서 기억하시라라고 했던 거고, 이 문제 또한 기존에 나왔던 문장들로 다 재구성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맞추셔야 돼요. 자, 71번에서 물어본 건 해제가 됐을 때 제3자에 해당 않는 자를 찾으라 그랬어. 그럼 해제 시 제3자에 해당하냐 안 하냐가 나오면 부동산에 등기 등록한 사람이 해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해당 안 하니까. 그럼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으라 그랬으면 결국은 채권을 압류, 가압류, 양수한 사람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등기 청구권 압류한 사람, 얘는 채권이라.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거 맞추셔야 돼요.
동용 때도 하셨고. 그래서 얘는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람, 얘는 부동산에 저당권 취득한 사람, 얘는 부동산에 가등기 한 사람, 얘는 부동산에 대항 요건, 즉 주택 임대차 주민등록한 사람, 이게 다 보호가 되는 거죠. 1번이다. 72번. 문제는 을이 갑소유를 매수하고 계약금 지급한 후에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별적인 아니죠. 그냥 매매사례지. 매매사례.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 이제 5번에 가시면 에이, 즉시 해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런데 X토지가 가압류된 거래. 이게 이제 계속했던 패턴이 매매 계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어떤 등기가 될지라도 그것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 가압류가 됐더라도 이걸 이유로 즉시 해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세세한 해설은 나중에 더 검토해보고 할 거고요. 지금은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대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73번이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자, 1번은 지상 건물을 타인한테 양도를 했어. 그럼 임차인은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러면 매수 청구할 권리 없고. 자, 2번은 저당권이 설정돼 있대. 지상물 매수 청구에서 건물은 현존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매수 청구는 할 수 있고. 이 두 문장이 같은 취지인데 우리 판례 취지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려면 그 상대방이 누가 되느냐. 토지에 있는 지상물이라 토지 소유자라야 상대방이 된다. 그 취지예요. 그래서 여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거야. 그럼 이 사안은 결국 이 제3자가 즉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임대인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얘는 매수 청구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옳은 사안. 자주 다뤘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4번 같은 취지예요.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대. 임대인이. 그럼 같은 맥락이죠. 그럼 임대차 소멸할 당시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했으면 임대인은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얘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고. 그에게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5번은 자주 나왔던 거고.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오타에 해지 통고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했을 때는 그냥 즉시 매수 청구하는 거죠. 3번이 정답인데 3번하고 4번은 같은 맥락의 판례. 둘 중에 하나 찍으셨어야 돼. 자, 74번.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올해 시험의 특징이 그나마 다행인 게 좀 앞에 전반부에 나오는 문제들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위주로 재구성돼서 나온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단락 쟁점별로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70번 때 와가지고 한 5문제 정도가 최근 판례 사안이나 조금 잘 다루지 않는 지엽적인 판례 사안들이 지문에 섞여 나와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애들이 꽤 있었다고. 그리고 다행인 게 앞에가 비교적 평이하게 나오고 뒤에 막 어려운 애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쫓겼던 분들도 예년에 비하면 큰 피해를 안 봤다는 거죠. 그 참 다행스러운 이야기. 이 문제에선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주택임대차가 나왔어.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하고 월차임 나오고 을에게 임대를 했는데 뭐 갑과 을은 표시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후에 그럼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었고 또 차임까지 연체를 하다가 종료까지 됐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종료 전에 이렇게 소유권이 병한테 이전된 거야. 그럼 이 사례는 일단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한 거죠. 그래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승계한 걸 본다 그랬으니까 1번은 맞고 2번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판례상 그대로인데 다시 나올 지문은 아니고 3번이 이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 판례인데 판결끼리도 약간 취지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도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여기 이 병이 갑이 연체했던 그 차임 채권을 양수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 판례는 이 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 연체된 차임은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판례예요. 일단 판결 취지를 검토했을 때는 3번을 틀린 지문으로 이 출제자는 낸 거예요.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문제고 자 75번도 이것도 그냥 딱 보자마자 아유 나중에 봐야 되겠다 하고 넘겼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도 최근 판례와 관계된 사안이에요. 여기 이렇게 긴 단답형 사례들은 항상 끝에 물어본 거를 먼저 정리하고 가셔야 돼. 자,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이제 계약 종료일이 언제냐를 물었구나라는 걸 전제를 두고 이제 위에 가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얘들은 일단 24년 3월 10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임대차였어. 그런데 갱신 요구를 통지해 가지고 갱신됐어. 그럼 여기까지는 이 날짜들은 필요가 없어요. 일단 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된 사례니까.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은 갱신 요구로 갱신됐다. 그럼 이제 여기서 쟁점은 임차인은 갱신 요구로 갱신이 되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게 임대인한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이 해지를 통지했어. 이렇게 해지를 해가지고 이날 24년 1월 30일 날 갑에게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임차인이 해지한 게 임대인한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4월 30일이 종료일자가 되는 문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숨겨진 쟁점은 갱신요건 행사로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지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해지 통고가 임대인한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생긴다라고 어차피 임대인한테 3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시험장에서는 정확히 못 풀어요.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셨어야 돼. 자, 76번은 집합건물 틀린 것은 자, 관리인 구분 사유자여야 되냐? 아니 무슨 대단한 표술도 아니고 그래서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답 쓰고 끝나셨어야지. 자 77번 이 문제가 답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평소에 나오던 사례가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갑이 을한테 돈 빌려주면서 담보하려고 병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담보가등기를 맞춘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이 저당권자가 먼저 있었고 담보가등기가 나중에 들어간 거야. 그 문제예요. 그리고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1번에서 물어본 게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갑이 후순위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 청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면 갑이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지라도 먼저 있는 저당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선수이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내용. 1번 문장은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라 어떤 시험도 답으로 출제된 바 없는 문장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만 답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먼저 있었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자, 78번 이제 명의신탁 나왔어. 명의신탁. 근데 갑이 친구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명의로 등기를 해줬어.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갑과 을명의로 등기한 거니까 그냥 양자간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무효인 거고. 근데 을이 병한테 이를 매도하고 등기를 해줘버렸어. 그럼 병은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취득해버려. 그럼 이 사건은 병이 가담했단 말이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예요.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일본의 갑은 을을 상대로 이게 명의신탁이 무효여서 갑소유인데 수탁자 자기 것도 아닌 걸 병한테 팔아서 병이 소유권 취득함으로 인해 을 때문에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당연히 갑은 을한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있어. 이 문제도 평이하게 1번이 바로 나온 내용이에요. 자, 79번. 오늘 특이한 점이 주택에서도 한 문제, 상가에서도 한 문제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좀 성의가 없죠. 근데 요 판례는 너무 최근 거예요. 저희가 올해 6월 달쯤에 나온 판례라고 저희가 동영 3주차 할 때 한번 했고 최근에 파이널 때도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 안 하고 지문 하나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한 문제로 내버린 거죠. 이게. 그럼 어쨌든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언제냐고 물었는데 이 문제의 쟁점은 상가에서 뭐 환산보증 초과사안이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게 기간 만료 14일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를 했다고. 그럼 우리 판례는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통지를 안 하면 법정 갱신된다. 이 조항이 없다 보니까 결국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되기 바로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그냥 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라고 한 거라 이 문제에서는 결국 계약 기간 만료일 이날이 끝나는 날이었으니까 갱신 거절 통지를 했으면 법정 갱신되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이날 종료된다라고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사실 최근에 들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100% 2번이 답이다라고 확신하고 풀 수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풀기 어려워요. 알아도 못 풀어 사실은. 자, 마지막 80번. 이것도 숨겨진 쟁점이 있는데 자, 상가에서 보증금이 있어요. 이렇게. 보증금 3억에 월차임 60. 그럼 어쨌든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지 않는 사안이었고 기간 만료로 종료됐어. 여기가 일단 쟁점 하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어. 이게 두 번째. 그러면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걸로 본다. 그게 쟁점이. 그래서 을이 점유 사용하고 있어. 옳은 거 찾아라 그랬다고. 그럼 1번은 보증금 반환이랑
목적물 인도 간에는 동시행 관계다. 그게 숨겨진 쟁점이고 보증금 반환할 때까지는 임대차 계약 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걸로 본다. 그게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동시행 관계니까. 야, 문제는 이네 둘의 구별이에요. 이 문제의 쟁점은 3번과 4번인데 자, 갑은 을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종전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정한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다퉈진 사건이에요. 그럼 이들 관계는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관계라 종전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그대로 존속한다라고 본다고. 그래서 종전 임대차에서 정한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내용이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일이 아니라고. 얘들은 계약 관계가 끝나지 않은 걸로 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사안이고 5번은 뭐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은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오늘 당일이라 저희들도 처음 보는 판례 지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찾아보고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민법 시험을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 수가 좀 줄어든 편이고 또 반면에 꾸준히 문제풀이 강의를 따라오신 분들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좀 더 많이 보이는 형태여서 학계론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더라도 민법에서는 전년도보다는 좀 덜 고생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도 문제가 이상이 있는 것들은 발견되는 대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볼 테니까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실 텐데 좀 이제 쉬세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